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윈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컨설팅을 맡고 있는 서다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빅데이터 관련한 현재 국내 기술 동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현장에서 고객들 위주로 의견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국내의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한 부분, 빅데이터 기술 관련한 부분을 좀 동향을 알기 때문에 현장 중심적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필수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소스 관련한 부분, 오픈소스에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빅데이터 시스템에 적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HP의 이즈메랄 제품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현재 기술 트렌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성공 관련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성공 사례 한 개 부분하고 국외에서 한 두세 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AI 쪽이나 특히 이제 머신러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공공사업 쪽에서도 머신러닝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많이 보셨던 자료이실 겁니다. 결국에는 분석 단계에 넘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DW 이상의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AI 이런 쪽으로 좀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는데, 현재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데이터 레이크 쪽 부분하고 머신러닝 쪽으로 해서 계속 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컨테너제이션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예전에 북미 쪽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의뢰를 했던 부분인데, 국내 현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테크밸리라고 하는 회사가, 현재는 서베이몽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약 한 96% 이상 정도 고객이 클러스터가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오픈소스 기반으로 출발했던 고객들은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운용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활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동일한 그리고 단일 클러스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72% 정도의 고객들은 처음에는 작은 데이터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대용량으로 가면서 이 대용량을 케어하면서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용량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어떤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위에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고객들도 요즘에 핫 이슈가 대부분 클라우드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해외의 메이저 3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국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그러면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국내에 있는 대기업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연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도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일 클러스터, 그 다음 대용량 처리,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해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혁신이거든요. 과연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업이 혁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빅데이터 플랫폼, 특히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전환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작한 고객들은 오픈소스 플랫폼 베이스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용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오픈소스를 좀 고도화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서비스모키 쪽에서 나온 거에서 보시면 저희가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가는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고객이 많이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고객이 활용하고 있는 모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쉽게 관리하고 통합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좀 원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성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좀 아키텍처가 기존의 하드보다도 더 고성능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적인 기능이 써 있는데, 그 실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멀티 테넌시 기능이라든지 DR 그리고 전체 뷰를 볼 수 있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용성 기능에 대해서 그 DR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본 구성이 3 리플리케이션, 세벌 복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벌 복제가 되는데, 이제 백업도 필요 없고, 그런 상황인데, 고객은 또 일부 금융 고객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큰 고객들은 DR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을 통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문제가 됐을 때는 DR을 활용하겠다 해서 DR을 했는데, DR 요구사항이 있는데, DR이라든지 백업에 대한 부분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도 계속 요구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플랫폼이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가격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가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예를 들면 티어링이라든지 플랫폼 내에서, 그리고 멀티 테넌시라든지 이런 쪽의 기능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어링은 중요한 데이터는 고성능의 어떤 장비에 넣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이레이징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백업 장비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멀티 테넌시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어떤 그룹사가 도입을 해서 자회사의 보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 어떤 멀티 테넌시, 이런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세부적인 기능에서 고가용성, 그 다음에 고성능, 그리고 기존 데이터들을 손쉽게 통합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안적인 부분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은 실제로 보시면 약간 순위에서 좀 밀리지만 일정 부분의 어떤 퍼센티지는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그 혁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성능을 통해서 어떤 회사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비용 절감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매출 성장이나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는 어떤 금융 쪽에서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비교한 자리인데 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보면은 데이터 레이크 부분이 그 DW,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대체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현재 금융권뿐만 아니라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도 DW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 사업으로 돌아서는 고객이 있고요. 차이점을 한두 개 말씀드리면, 일단 예전에는 정형 데이터들, DBO이지의 정형 데이터들 위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이런 부분까지도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로 해서 구성해서 하고요. 이 부분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 기능들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객이 AI라든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후에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현재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레이크 사업 쪽으로 해서 DW 대신에 구축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 오픈소스 관련해서 좀 이슈사항 몇 개 하고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픈소스 부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오해하거나 아니면 좀 치명적인 단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소스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약에 상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 분들께서 굉장히 이슈화 되는데, 오픈소스를 잘못 쓰면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함께 나중에 소급 처리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빅데이터 관련한 어떤 플랫폼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오픈소스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으로서 현재는 좀 유료화로 계속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단은 좀 오픈소스를 저희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은 고객이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로드맵 자체가 좀 불명확합니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로드맵을 항상 가지고 가면서 로드맵을 고객한테 제시를 하는데, 오픈소스는 기능은 많지만 어떤 확실하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플랫폼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소스를 어떻게 하면 무료로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절차가 좀 굉장히 복잡하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뒤에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라이선스 비용에서 이제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픈소스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이슈가 생겼을 때는 고객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오픈소스만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생길 정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고객은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부분이 생겼을 때 패치하고 설계, 개발은 어떻게 보면 고객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빅데이터 부분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오픈소스가 다양한 에코시스템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든지 버전업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사용하실 때 오픈소스가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데이터를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잘못 사용해서 페널티를 물고 있는 고객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를 활용하면서 일단 데이터 플랫폼에 이렇게 진행된 로드맵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는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됐는데, 예전부터 이제 분석 업무만 계속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예측 업무까지 예측 기반의 어떤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측 기반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MLOps라든지 아니 GitOps까지 올라가면서 고객의 AI, 머신러닝 부분까지도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픈소스를 보시면은 약간 좀 오래된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좀 아키텍처상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결국엔 고객이 보는 부분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 포탈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탈 부분에서 써있는 오픈소스들인데 상용 플랫폼도 있고요. 예전 데이터들입니다. 예전 그런 건데 이제 데이터 허브 쪽은 데이터 수집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카프카라든지 플럼이라든지 스쿱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대부분 있고요. 또 상용 데이터 수집하는 또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 수집하는 쪽이고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은 오픈소스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은 스파크 그리고 임팔라라든지 R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스라든지 클릭뷰라든지 MSTG라든지 이런 쪽은 상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용과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데이터 플랫폼,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하둡이라는 영역에서는 오픈소스가 현재 나와 있지만 오픈소스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용량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상용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하둡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예를 들면 솔라라든지 이런 쪽에 카산드라라든지 몽고DB 이쪽도 계속 상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둡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GCP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개념으로 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은 포탈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건 약간 보시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하둡 영역의 분산형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분산형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이키런이라든지 제일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 그 위주의 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하둡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하는 게 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런 어떤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오픈소스들이라든지 상용 플랫폼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슈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의 사례인데,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데, 상용 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클라우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즈머럴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HP 이즈머럴 데이터 패브릭 두 개의 제품이 있는데요. 클라우데라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호트넉스라는 오픈소스 베이스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일에 클라우데라가 사모펀드에 넘겼는데요. 제가 클라우데라가 호트넉스를 인수한 2019년 정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호트넉스가 대부분 오픈소스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든 오픈소스를 100% 지원해 줬었는데, 현재 국내 제품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리밍즈라든지 아니면 넥스알이라든지 XM이라든지 여러 개의 제품들은 100% 호트넉스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데라는 호트넉스를 인수한 다음에 호트넉스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재화해서 클라우데라 제품으로 좀 바꾸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클라우데라에서 전체 하둡이라든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비게이터, 매니저 이런 프로그램들을 씁니다. 그리고 호트넉스는 암바리라든지 레인저를 쓰는데, 암바리는 하둡 리소스를 전체 통합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레인저는 권한 관리, 사용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데라가 2021년 6월 1일에 사모펀드에 인수가 된 다음부터 이 사모펀드에서는 클라우데라를 통해서 암바리와 레인저를 모두 지금 유료화 시켰습니다. 현재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21년 1월 31일부터 모든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제품 쪽이 대부분 안바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DS 브라이틱스도 안바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SK의 에큐인사이트도 안바리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의 DAP, SBP 전부 다 안바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픈소스라고 해서 공짜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는 만약에 대기업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안바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있으면 소급해서 페널티를 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모 고객사에서는 현재 한 몇백억 정도의 소급된 페널티 비용을 좀 받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 현재 오픈소스 호트넉스 베이스의 안바리와 레인저를 사용하면서 사용한 고객들은 대부분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줄로 표시된 CDH는 클라우데라 쪽 하드 데이터 플랫폼이고요. 호트넉스 데이터 플랫폼은 HDP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안바리와 레인저를 모두 유료화 시킨다라고 해서 현재는 지금 계속 대형 고객사에 페널티를 물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상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페널티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성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게 좀 핵심만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약간 정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BMT를 몇 곳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S전자 쪽도 했고 A 전력회사도 했고 여러 개 좀 했는데 오픈소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은 BMT한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용하고 차이점이 예를 들면 6천만 건, 7천만 건에 대해서 조회하는데 약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현재. 근데 지금 저희가 상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고성능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1초, 2초 이 정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객한테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고객도 데이터가 한 2페타 이상 쌓인 고객이고요. 많은 고객은 한 20페타 정도 관리하는 고객들인데 대부분 몇 시간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상용 제품을 쓰면 고성능으로 초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5TB 이상을 했는데 기존에서는 사용을 못했지만 300초 내에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용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적용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모든 시스템 구축 그리고 차세대 그리고 고도화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빅데이터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데이터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고성능을 발휘하느냐 이런 고성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어떤 고객의 가격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오토 티어링 관련된 거 티어링을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 데이터 플랫폼도 사실 그게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는 좀 가치가 낮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드웨어라든가 플랫폼도 그 가격에 어떤 차이들을 둬서 보관하면 고객한테는 굉장히 어떤 금액적으로 세이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오토 티어링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레이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좀 가비지 데이터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IoT를 하게 되면 쓰레기 데이터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반 DW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데이터, 중복된 데이터가 많이 오는데 고객은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 품질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몇 억을 들인다든지 해서 데이터 품질 높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품질을 높였던 테이블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복구라든지 DR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어떤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쪽에 대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성 업무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부분은 좀 얘기했고요. 업종별로는 금융, 그 다음에 공공, 제조, 유통, 그 다음에 에너지, 의료 쪽이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차세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 관련한 어떤 큰 어떤 사업들은 대부분 데이터 레이크 사업이 옆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서 공공 부분에 사실 그 상용으로 해서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절감, 리스크 절감, 리스크 감소, 그 다음에 그 혁신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공공 쪽에서는 좀 그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싸기 때문에 무료기 때문에 퍼머넌트로 해서 무료로 사용하겠다 이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에 따더라도 상용으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계속 로드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픈소스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코어 쪽은 계속 낮아 있고 오픈소스는 본인들이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 부분에 대해서도 윈백 사례로 해서 상용 부분으로 넘어오는 사례가 지금 한 대여섯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사례는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상용 제품으로 해서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에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용으로 해서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전 금융 부분도 계속 따라오는 것 같고요. 금융은 이런 업종별로의 업종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베이스에 대기업이 참여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통상적으로 금융권, 은행권에서 한 두세 개 정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4, 5년, 5, 6년 되다 보니까 활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외 사례 분석하다 보면 뭐 버클레이스라든지 아니면 BOA라든지 이런 쪽에 그 큰 고객들, 큰 금융사들은 이런 어떤 상용 플랫폼,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있는데 국내에 제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좀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상용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도 그렇고 예전 데이터다 보니까 오픈소스도 낮고 해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만 한 서너 개로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독일 그 제조 그룹이 있는데 제가 독일 그 자동차 그룹에 보면 아우디하고 벤츠 이쪽은 약 한 100페타 이상 정도 좀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MW는 이제 235페타가 있습니다. 뒤에 사례도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로 구축한 다음에 모든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은 다 이쪽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익스페리얼이라든지 이런 금융 쪽에서도 계속 그 상용 플랫폼에서 한 50페타, 70페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뒤에 잠깐 한번 또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인도의 아다라는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쪽은 한 400페타 이상 정도의 생체 정보를 활용해서 했는데 이것도 그림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조 쪽에 에너지 쪽 관련해서 사례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에너지라든가 제조 쪽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요 효과가 뭐 보면은 탐색 비용을 뭐 최대 50% 절감을 했다. 그 비용 절감이라든지 기업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뚜렷하게 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축하기보다는 고객의 어떤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비용 절감이나 혁신을 할 때는 좀 되게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제가 이제 2플러스 관련된 부분이 그 터키 회사입니다. 유럽에서는 전체 한 7위, 터키에서 1위인 기업인데 전체 유럽에 한 4개 정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정도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서로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해서 공유하면서 협업해서 하는 사이트인데 가장 크게 성공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회사지만 그래서 이쪽에서는 현재 지금 데이터로 경영을 해다시피 해서 현재 유럽에서 터키에서 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고 데이터는 한 150페타 정도 운영하면서 현재도 뭐 중단돼 있던 부분을
생산이라든지 업무의 생산성 최적화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다코는 캐나다에 있는 북미 미국 회사고요. CNJ라든지 내셔널 오일 바코라든지 웰바코라든지 이런 쪽도 다 미국 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례에 적용한 사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공, 뭐 의료, 헬스, 그 다음에 제조, 정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사례가 좀 가장 성공 사례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금융보다는 이제 이런 제조사들 쪽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위주로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공공 쪽에서는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분석 플랫폼 위주로도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국내에서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맞서서 좀 코로나 시기에 따라서 좀 정부의 투자 비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공공기관의 예약기관까지 전부 다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이슈에 대한 부분은 오픈소스로 출발했다가 다시 상용으로 넘어가는 큰 어떤 기관이 있고 아니면 현재도 이제 오픈소스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속 그 기술을 축적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고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부분은 국내에 좀 한 이슈이지만 사실 이쪽 부분은 기술도 많이 앞섰지만 글로벌 부분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제가 해외 레퍼런스라든가 설명할 때는 대부분 한 3, 40페타 이상씩 했는데 국내에 10페타 넘는 금융기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제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은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즈모럴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있고요. 제품이 나온 지는 한 11년,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유료인 제품에서 가장 핵심 고객이 쓰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MLOps, 그러니까 분석 플랫폼, 그러니까 고객이 머신러닝, AI를 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 플랫폼 MLOps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플랫폼은 현재 VMware라든지 이런 VDI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금융 쪽에서 가장 앞서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VDI 대용으로 컨테이너 베이스에서 MSA 아키텍처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이렇게 오픈소스 이슈라든지 성공하려면 필수 요건이라든지 고객이 원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서너 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현재 이제 국내 3법이라는 게 계속 변경되면서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데이터 3법의 유럽의 GDPR이라든지 GDPR 기준으로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비교 자료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유럽의 GDPR 기준으로 국내 데이터 3법에 3법을 수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래 관련한 PSD2라는 것도 그렇고, 올해 초에 생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CCPA 같은 경우도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어떤 적용된 이런 기준에 대해서 적용된 가장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가장 강화되게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용 플랫폼은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데라도 있고 데이터 패브릭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제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데라, 데이터 패브릭. 왜냐하면 제가 오픈소스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은 지금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계속 지금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제기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용 데이터 플랫폼으로 해서 처음부터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장기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업무가 되는 부분, DR과 백업이 돼야 되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네임노드에 관련한 부분은 아키텍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스킵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1페타 이상, 그리고 10페타, 그리고 50페타 정도 이상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클러스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는 이런 인공지능 센터, 그 다음에
무슨 데이터 센터 이런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와 센터의 데이터를 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댐 사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 통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저장 장치에 있는 걸 갖다가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해 놓고 이걸 분석 플랫폼에 넣어서 쿠버네티스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예를 들면 뭐 텐서플로우를 쓰든 H2를 쓰든 카페2를 쓰든 이런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도구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R이라든가 주피터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좀 쓰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배포 관련해서 뭐 젠킨스를 쓰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고객이 스스로 그 기덥부에 가서, 기덥스에 가서, 깃에 가서 이런 어떤 업그레이드거나 추가된 라이브러리를 얻어다가 다시 리패킹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분석가들, 엔지니어,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붙어서 통합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비교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좀 현재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이나 제주 쪽에서는 센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가 대구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광주에도 생기고, 대전에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센터와 센터의 데이터 협업 공유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어떤 이런 계열사라든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국가에서 정부 지원해주는 데이터, 그리고 A센터, B센터,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프로미스에 있는 어떤 데이터와 이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체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아키텍처가 현재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어떤 기관의 종속적이고 어떤 권한의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픈이 가능한 데이터만 한정할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이동할 때는 굉장히 국가의 어떤 IT 강국으로서의 어떤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고요. 저는 데이터 센터에서 협업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국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거 해외에 다시 또 국내에 해외에 다양하게 이런 DR을 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어떤 본사를 국내에 둘 수도 있고 해외에 둘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DR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제가 상담하는 제품의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암발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지멀 데이터 패브릭은 이런 식으로 해서 M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CS 화면이 전체 여기 우측에 이쪽 보시면 점 있는 부분이 하나의 컴퓨터 노드거든요. 많은 데 3,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가 서버를 전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뷰가 이런 데이터 패브릭에서는 MCS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트록스에서는 암바리,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데, 요런 부분만 유료화 시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놓고 이런 부분만 유료화 시키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써야 관리가 됩니다. 요걸 안 쓰게 되면 3,000대를 일일이 또 100대를 일일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퀄컴인데, 이건 제가 삼성전자에 발표할 때 설명드렸던 자료입니다. 결국에는 고객들은 얼마만큼 비용이 저렴하냐,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 빠르냐, 그리고 만약에 비용을 투자했을 때에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수율 효과 때문에 좀 반도체에서 하는데, 퀄컴은 제가 해외하고 조금 미팅을 할 때, 자료 받고 미팅을 할 때 보면, 퀄컴에서는 해외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퀄컴에서는 데이터 경영만 한답니다. 본사에 데이터로만 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현지 공장에 오더를 주고 발주를 넣고 제품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공장에 하나도 없는 유일한 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대해서 데이터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그때 고객들 대상으로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고객은
마지막에 몇 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자리고요. 현재 퀄컴에서는 한 100페타 정도 이상을 데이터 패브릭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벤츠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임러하고 아우디 쪽은 빼고 거긴 120페타 정도 됐는데, 독일의 자율주행 플랫폼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BMW거든요. 현재 이 2년 전 데이터인데 235페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파크 활용해서 이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플랫폼을 해서 모든 BMW의 새로운 차들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모든 데이터들은 이 중앙센터, BMW 센터의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데, 235페타 정도가 되면 노드가 한 3,000대, 4,000대 이상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계속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에 가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현대차가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앞서 있습니다. 뭐 글로벌하게 4위, 5위 뭐 할 정도, 3위, 4위. 현대차가 3페타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BMW 한 235페타니까 국내에서도 절실하게 이런 어떤 상용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게 현재 지금 제 생각이라든가 고객의 일부 생각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 관련된 사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국내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사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현재 주민번호라는 게 있지만 여기 이제 좀 인도 같은 데에서는 주민번호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도 그 다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체계도 없고 그 민족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연방정부에서 국내 사례를 거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국내 사례에 주민번호 체계를 아이디를 좀 알아놓고 그 개인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이디를 부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 10개, 그 다음에 홍채 2개, 사진 한 장으로 해서 15개 자리에 유니크한 키를 만든 다음에 현재까지 인도 인구에서 한 95%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5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내리는 모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하나의 누수가 없이 전부 다 밑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시스템을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또 기존 오픈소스에서 윈백한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400페타, 500페타 정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성능이 한 0.2초가 보장이 됩니다. 13억 명 이상의 데이터에서 추출하는데 약 0.2초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성능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경건 이상 조회할 정도의 완벽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올해 작년 말에 올해 2월 달에 오픈했고요. 작년 말부터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청이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관세청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관세청 사업이었었고요. 여기에서는 딱 2가지 정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고성능, 좀 빨랐으면 좋겠다. 지금 오픈소스보다는 상용을 해서 좀 빨랐으면 좋겠고, 하나는 증설, 스케일아웃이 무한대로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케일아웃이 힘들게 되면 주말마다 매번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뭐 2세대 확장하고 10대 확장하고 할 때마다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고성능, 가장 빠른 데이터 플랫폼을 했는데, 최근에도 저희가 2차 사업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사업에 들어가면서 현재 성능이 한 8배 정도 개선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경쟁사보다 한 4-5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보고를 위해서 계속 2차 사업, 3차 사업, 한 5차 사업까지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여직원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관세청 업무를 하는 여직원들이 한 70-80명이 상주를 하면서, 인건비 절감은 빼고요. 얼마 안 되니까. 밀수 사건 확대하고 적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 환수 금액으로 따지면 연 한 400억. 지금 현재 제가 이게 데이터가 좀 됐기 때문에 300억에서부터 400억인데, 제가 엊그저께 좀 가서 내부 보고서하고 보면서 좀 고객하고 미팅한 결과는 연 400억 정도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절감 효과라기보다는 비용에 대해서 환수 효과인데, 지금 현재 그 관세청이 있는, 전국에 있는 관세청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1.3페타 정도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수 사건을 갖다가 적발하고 환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을 지금도 담당자들이 한 7, 80명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까지 다 변경하면서 내년부터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고객 생각이고요. 국내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아마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저희가 국세청이라든지 그 큰 기관들 몇 군데 좀 하고 있는데, 오픈소스를 활용하셨던 고객들은 약간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좀 협회 통해서 이렇게 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남길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주시면은 제가 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